154페이지. 이거는 페이지 154.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는요 정보 요걸 잡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우리가 정보의 활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 이용을 말해요. 이용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정보 참 이야기 많이 하죠. 정보. 요즘은 정보 시대다. 정보화 시대다. 그죠? 많이 써요. 정보. 우리 그 똑똑이. 정보가 뭐예요? 정보가 뭔데요? 그것도 정보고 그래. 우리말로 하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참 소식이가 우리 예쁜이는 뭔데? 소식. 뺏기지 마. 알면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정보라 불러요. 뭐요? 알면 도움이 되는 지식. 되는 지식. 이걸 정보라 불러요. 내가 알면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정보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뭔가 알긴 알겠는데 물어보면 그죠? 참 말하기 참 어려운 게 있죠. 그죠?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네. 그죠?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지식을 말해요. 뭐요? 우리 항상 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지식이 뭐다? 이게 정보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니까.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식적인 정보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요 돈이 되는 정보가 있어요. 뭐가 된다고요? 돈이 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뭘 본다고요? 보편적인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뭐요? 보편적인 정보. 뭐 있다고요? 보편적인 정보도 있어요. 이거는 요 분야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뭐야? 누구나 보통 아는 정보들. 요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걸 말해요.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상식이라 불러요. 뭐요? 일반 상식. 그 상식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은요, 좀 누구나 보통 이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분야의 종사자라면, 뭐요? 좀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을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분야 종사자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거는요, 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대체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여러분 왜 벌써 중개사에 합격한 사람들은요 다 배운 과정들이에요. 맞나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보편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 여러분들 상식 공부하고 있는 거야. 맞다고요? 여러분 시험치는 이게 뭐 뛰어난 우수한 정보가 아니고 이건 그냥 뭡니까? 보편적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 예전에 내가 중개사무실 앞에 지나갈 때는 복덕방이 또 생겼네 하다가 이제 공부를 딱 해보니까는 중개사 사무실 앞에 딱 지나가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맞나요? 야, 참 저분 다 합격한 사람이구나. 맞나요? 그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우수한 정보가 있어요. 뭐요?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요, 특정인, 보통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요? 소수의 특정인, 만 알고 있는 정보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다 아는 게 아니고. 나 뒤에 가면 여러분들은요, 요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걸 공부해야 돼요. 뭐요? 요걸 아는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업을 하면, 요 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요까지 버는 거지. 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지역에 업이 활성화되면요, 누구나 돈을 많이 벌어요. 맞나요? 계약서 없으면 되니까. 근데 경기 안 좋을 때는요, 일부 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안 좋을 때 오히려 뭔다고요? 실적이 많이 나버려요. 요것은요, 가장 단순한 노화가 될 수 있지만은 상당히 고급적인 될 수 있어요. 되나요? 그 부도업을 할 때 제일 큰 게요, 여기 뭐다? 인맥이야, 인맥. 뭐요? 인맥 많이 알고 있는 그것도요, 그 사람도 우선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인맥을 먼저 잡아야 더 되겠더라. 맞나요? 그것도 그거예요. 저 사람은 참 업도 못하는 것 같는데, 업은 엄청 잘해야 돈을 많이 벌어. 맞나요? 그 사람 자체의 노후가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개모임을 50개 가입했다든지, 있나요? 그것도 큰 거야. 그 인맥이잖아. 안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옛날에 보험회사라든지, 업을 한 사람들이요, 뛰어난 그 업을 한 사람들이요, 제일 만들기 좋아하는 게요, 뭔다? 개모임이야. 뭐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인맥이잖아.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요 정상이유라는 게 있고, 뭐요? 이윤이라는 게 있고요. 이 정상이유는 자신의 노력의 대가예요. 뭐요? 자신의 노력의 대가. 노력의 대가. 요 정도로 수반하는 것은 정상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정보를 이용하든요, 요 정상이유 획득하는 거예요. 단 이 조건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정하는 거예요. 뭐, 금일 이런 거 말고, 다른 일정하다 가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가정하고, 정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상이유는요, 이거는 다 획득 가능해요. 뭐요? 획득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해가죠? 근데 중요한 건 초과윤이에요. 뭐요? 초과윤이에요. 이 초과윤은요, 정상윤보다 더 많이 버는 돈이 초과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윤을 벌고 그보다 더 초과해서 버는 윤이 뭐다? 초과윤이에요. 그럼 정상윤 이상의 수익이 뭐다? 초과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대가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가지고는요, 초과윤 획득이 불가능해요. 뭔다고요? 획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초과를 획득하려면은 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뭐 같다고요? 요 가지고 이제 이게 있어야 뭐요? 획득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정보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 정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윤을 가로채는 거예요. 맞나요? 그게 초과유라는 거예요. 일가지 따지기 뭔가 하면은,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뭐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이때 할당이, 이거는 이게 배분이에요. 배분. 뭐요? 배분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그냥 배분이라는 말을 할당이라고 한 거예요. 할당.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뭐요? 자원이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그대로 뭡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된단 말이에요. 뭔다고요? 달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장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요?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말은요, 부동산의 가치만큼 뭐요? 가치만큼 가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요? 가치만큼 딱 가격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치는 뭐요? 제곱미터당 얼마요? 한 100만 원이 되는데 가격은 제곱미터당 뭐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또는 뭐요? 제곱미터당 또 뭐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뭔가 우리가 과소평가라 불러요. 뭐요? 가치가 100만 원인데 10만 원 주고 산 거니까 싸게 샀잖아요. 과소평가. 요거는 뭐예요? 과대평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꾼들은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요. 뭔다고요? 이게 우리가 거품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한 150만 원쯤 돼 있는 거, 100만 원 있는 걸, 요 사람들은요, 10만 원 사가지고, 더 비싸게 150만 원 문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할당후 시장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뭐요? 자는 배분이 잘 효율적으로 배분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죗값으로 배분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뜻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정산 이쪽이 개발될 가능성을 15년 전에 입수한 거예요. 몇 년 전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막 땅을 막 샀어요. 맞나요? 얼마에? 제곱미터당 뭐 얼마예요? 10만 원에. 개발될 가치를 들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언제? 15년 전에. 그 막 산 땅을 샀어요. 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샀더니 좀 지나니까 개발된 소문 나면서 뭡니까? 막 값이 올라간 거야.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게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이 요 사실 알았다면 과연 이 사람이 심을 팔았을까요? 안 팔죠? 이걸 고려해가지고 뭡니까? 요 가격에 팔았을 거예요. 맞나요? 그럼 그 사람은 뭔다고요? 죗값 주고 샀기 때문에 초과는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우리 자기가 나중에 이제 개발해갖고 번 돈밖에 안 남아요. 정상인밖에. 그죠? 근데 농민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뭔다고 판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결국 농민들이 뭡니까? 알았다면 뭡니까? 제 가치만큼 받았을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산 사람은 뭐예요? 죗값 주고 샀기 때문에 초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농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게 싸게 산 거예요. 사가지고 좀 지나니까 개발된다. 전부 공개되면서 땅을 쓰니까 초과가 발생한 거예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다고요? 지금 제일 큰 포인트가 요 두 가지예요. 뭐요? 요 두 가지 요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초과이윤과 할당시장 이게 포인트예요. 되나요? 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시험은요.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뭐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또 할당후시장이 달성될 수 있다 없다 문제예요. 맞나요? 그 시험의 포인트는 뭐다? 요 시험 포인트는 있다 뭐요? 없다의 문제. 요 문제예요. 요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뭐요? 요거는 다 지금 보면서요. 있다 없다 보면 되는 거야. 뭐 보면 되자고요? 없는데 있다면 틀리고 있는데 없다면 틀린다는 거예요. 되나요? 우리 앞에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상향여가냐 하향여가냐 이걸 바꾼다는 게 이게 포인트고. 되나요? 요거는 있다 없다의 문제야. 제일 끝 문미가. 되나요? 그 문제예요. 요거밖에 답 될 게 없어요. 이거는 참 쉽죠? 근데 요 내용이요 좀 헷갈려요. 이게 참 말이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볼 때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요게 좋겠어요? 요게 좋겠어요? 예?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요걸 추구하는 게 좋아요? 요걸 추구하는 게 좋아요? 밑에 거지. 우리는 항상 반어법이야. 뭐라고요? 우리 시험의 모든 내용은 다 반어법이에요. 우리는 정석을 공부하지만 실무는 반어법이야. 뭔다고요? 들키지 말고 하라는 그게 우리 목적이야. 뭐라고요? 맞나요? 우리 민간의 꿈은 돈 많이 벌자가 꿈이고. 되나요? 경제에서는. 맞나요? 경제잖아요. 근데 정부는요, 그걸 규제하는 거예요. 뭔다고요?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왜 규제하겠어요? 잃어보자 많이 생기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정부 볼 때는요, 정부를 모르는 농민들 땅을 싸게 사가지고, 누가 비싸게 나중에 팔아먹잖아. 그죠? 그걸 규제하는 거고, 민간의 꿈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랬든 저랬든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뭔다고요? 그 우리는 뭐 어떤 정부예요?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게 뭐요? 좋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맞나요? 그래서 뭐요? 이걸 획득해야 돼요. 이거 획득하려면 뭔다고요? 요게 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볼 때요. 공법도 배우고 세법도 배우고 중개사법도 배우면서 이는 1-1입니다. 이는 3-2입니다. 배워서 안 그래요? 그거 걸리지 말라고 배우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뭔다고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 그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라 이 말이지.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지? 정부가 왜 하지 마라 하겠어? 하지 마라 해도 하거든. 왜? 돈이 되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이걸 탁 되게 하면 돈이 될까? 이거 연구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세금 잘 내라고 세부해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전략에 낼 것인가? 그 연구하라고 배워주는 거지. 되나요? 대신 걸리지 말고 뭐하고? 걸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일단 우리가요 시장을 세 개로 나눈다는 거죠. 뭐요? 시장을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조건의 시장을 약성혈주 시장이라 하자. 이런 조건이 갖춰진 시장을 준강성혈주 시장이라 하자. 이런 조건이 갖춰진 시장을 강성혈주 시장이라 하자. 이렇게 일단 세 개의 시장으로 나눠놓고 이럴 때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율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조건이 세 개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조건, 그러니까 전제.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요?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뭐요? 뭐 어떤 정보요?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보편 정보. 이거는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요? 돈이 안 되는 정보예요. 되나요? 쉽게 말하면 할당홀수 시장이 달성되는 정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요 위에 쪽 이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되나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안 되는 정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벌써 시장에 반영된 정보예요. 그럼 시장이 반영됐기 때문에 벌써 가치와 가격이 같도록 되어 있는 정보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요. 가치에 또는 시장에 반영된 정보예요. 뭐요? 시장 가치에 반영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가치에 반영된 정보라는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초과율을 얻을 수 없는 정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어떤 정보? 초과율을 얻을 수 많다고요? 없다 해야 돼요. 이런 정보는 뭐예요? 있다면 틀립니다. 없다. 그럼 요 시장 맞다고요? 할당효율 시장은 될 수 있다. 뭐요? 맞았다고요? 있다. 이거죠? 초과율이 없는 게 할당되는 거잖아요. 이 정보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반영된 거는요, 보편적인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약성효율 시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약성효율 시장이 있어요. 요 약성효율 시장은요, 요 반영된요, 과거에 공포된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오늘 전에 공포된 정보. 그러니까 과거 뭐요? 공표된 정보. 요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까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 전에 공개된 정보까지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보 이용하면은 초과율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알고 있는 정보니까. 그럼 과거에 공개된 정보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 불러요. 뭐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요. 기술적 분석을 해봤자 초과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없다. 뭐라고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 개 더 추가시켜요. 뭐요? 이게 준강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뭐요? 그럼 과거의 정보는 물론이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한다고요? 오늘 공개된 정보, 현재 공포된 정보도 추가시키는 거예요. 뭔다고요? 여기다가 현재 공표된
정보도 추가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단계 위죠. 그래서 준 강성은요, 약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과거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현재 공개된 정보도 사람들은 알고 있다 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이미 공개된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과거든 현재든. 어떤 정보는요? 공표된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그럼 여기는 현재 공표된 정보는 사람들이 모른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 같은 경우는요, 현재 공표된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개국일수록 이렇게 가까워요. 되나요? 미국들 오늘 공부해봤자 몰라요. 안 그래요? 미개국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매스기 발달돼갖고 뉴스는 바로 알잖아요. 그죠? 이 나라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여기다가 한 개 더 더해요. 그러면 이런 거 분석을 뭔다고 이걸요? 기본적 분석이라 불러요. 무슨 분석? 그러니까 오늘까지 공표된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불러요. 뭐요? 분석이라 불러요. 기본적 분석. 여기다가 또 한 개 더 추가시키는 게 강성이에요. 뭐요? 강석. 요거는요, 또 추가시켜요. 추가시켜요. 이거는요, 미래에 공개될 비공표된 정보도 포함시키는 게 뭐예요? 뭔 정보요? 정보. 그러니까 미래에 공개될 정보 앞으로. 이해갑니까? 이것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완전 정보 분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는 물론 이거니와 현재 공개된 정보, 아직 공포 안 된 비공개 정보까지도 뭐예요? 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포함되겠네, 그죠? 요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의 모델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요, 완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세계로 전쟁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부터 이 시장은요, 요 시장에 가장 부합한 게 이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뭐요?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 제일 밑에 네 번째 조건에 완전한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죠? 앞에 그 1, 2, 3, 4 있잖아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 상품의 동질성, 자유로운 전입과 퇴거, 네 번째가 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현실 그런 시장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요, 완전 경쟁 시장을 설명할 때 유용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를 설명할 때 유용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 예, 뭐 이거는요, 부합되는 형태예요. 어디서 했어요? 정보 측면에서. 어디 측면에서요? 완전한 정보 측면에서. 그러면 현실 시장은 어디 속한다고요? 현실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에요. 맞나요? 요 약성이라면 현재 공개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고, 준강성이라면 아직 비공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고, 맞나요? 이는 완전한 정보가 아니죠, 두 개는. 이게 바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는 현실, 바로 이게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뭐요? 그럼 현실 부동산 시장은 바로 뭐다? 바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약성 아니면 보통 준강성에 많이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진화돼 가면 갈수록 준강성에 가깝단 말이에요. 요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부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현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해요. 뭐요? 그러면 현실은 어디 속한다? 잘 나가봤자 현실은요, 준강성이에요. 뭐요? 요거는 현실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봐보세요. 만약에 현실 부동산 시장이 약성 혈주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는 있는 거니까 맞나요? 한다면 뭐요? 과거에 공포된 정부에 입각한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현실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약성효율 시장이라 한다면 현재 공포된 정보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해야 되고 콜 반영 안 된 거니까 아직. 현실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준강성 효율 시장이라면 뭐요? 현재까지 공포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고 아직 비공개된 뭐요? 정보를 이용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가면은 이거는요 할당 효율 시장이 달성될 수 없다 이 말이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한다면 할당 효율 시장이 달성될 수 있는 거고 맞나요? 그러니까 현실 부동산 시장이라 하더라도 뭐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정보라면 할당 효율 시장이 달성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 없다의 문제. 그러면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 뭐다? 강성 효율 시장이라는 거예요. 원주보다 다 반대에 있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하나가 현실 부동산 시장은 준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할 수 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럼 시험에 강성하면 틀립니다. 제일 뭐요? 발달 형태가 준강성이에요. 이거는 꿈 같은 시장 모델이에요. 되나요? 그죠? 두 번째, 현실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현실 같으면은 요 정보를 이용하면 할당 달성된다니까? 될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 늦으니까 할당이 될 수 없는 거고. 맞나요? 그 말이에요. 맞나요? 현실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이라 가정할 때 현재까지 공포된 정보를 이용하면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그게 뭐다? 할당 효율 시장이 달성된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다음, 할당 효율 시장이 달성된다면 뭐요? 과소평가, 과대평가된 자산은 없다. 맞나고요? 이게 돼버리면 같으니까. 가치와 가격이 같은 게 할당 효율 시장이니까 제값 주고 산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요? 손해본 거, 이 보고 손해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된 자산은 있을 수 없다. 뭔다고요? 수 없다. 콜. 그래서 결국은요,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뭐 문제라고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콜. 말은 어렵게 보여도 별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한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정보만 차이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뭐요? 정보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있다면 내도 알고 니도 아는 정보 이용한다면 둘 다 알고 있다면 뭐요? 어떤 사람이 싸고 팔고 하겠어요? 맞나요?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할 때 그때는 뭡니까? 제값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때 어떤 정보가 반영되었는가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약성, 중강성, 강성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이게 다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옛날에 앞에 정보가 뭐라고? 정보가 뭐라고? 우리 앞에 소식이죠, 소식. 근데 보통 일본 사람들이 이거 바람이 바람으로 바람 정보를.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은요, 옛날에 우리 옛날 일본식 선풍기, 약풍, 준강풍, 강풍, 뭐요? 선풍기 알죠? 약풍. 어디 갔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약풍, 준강풍, 강풍. 강풍 속에는요, 약풍과 준강풍보다 더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나요? 약풍이 제일 약한 바람. 약한 바람이 뭐예요? 과거 정보만 반영돼 노는 바람. 준강풍 뭐예요? 좀 더 센 거. 뭐예요? 강풍이 제일 센 거 맞나요? 그 뜻이에요. 이해가죠? 참고로 좀 볼 때요. 보면은 좀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요. 뭐 헷갈릴 수 있다고요? 요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아, 이게 기본적이냐? 기술적이냐?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요, 여기는 딱 보세요. 두 개. 보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뭐 있다고요? 준. 뭐가 있다고요? 준, 니은. 뭐 있다고요? 기술적하고 기본적은 술과 본의 차이잖아. 기술적, 기본적. 술과 본의 차이죠. 이거는 뭐 있습니까? 이거는 니은 있네, 니은. 기본적 분석. 됐나요? 그죠? 준강성의 준자에는 밑에 니은이잖아, 니은. 기술적과 기본적은 술과 본의 차이인데, 본에는 니은이잖아, 니은이. 맞나요? 그래서 준강성이 뭐다? 기본적 분석. 되나요? 자,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 신나게 적어 놓은 게 154, 155. 요거예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한 큰 것만 읽어볼까요? 큰 것만.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구분하는 것을 뭔다고요? 기술적 분석. 있나요? 뭘 하는 거예요? 요 과거 정보. 요 분석의 기술적 분석.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기술 지표들이 현재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정상 이상의 초과를 넣을 수 없는 시장이다. 맞나요? 그러니까 요걸 분석해봤자 반영되어 있다 가자기 때문에 초과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반영된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밑에 똑같이 뭡니까? 이와 같이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뭐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 해도 정상 이상의 초과를 얻을 수 없는 이 시장을 약성효율 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요? 이게 수준으로밖에 없죠. 중강수도 마찬가지. 중강수는 뭐요?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뭔다? 기본적 분석.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가 준강성 효율시장. 맞나요? 그거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강성은 공포된 정보든 아직 공포가 안 된 비공포된 정보든 모든 정보가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가정이 뭐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런 강성 효율 시장은 뭐요? 이항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맞나요? 그래서 이러한 강성 효율 시장은 완전 경제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부합된 시장이다. 맞나요? 있나요? 밑에 사망? 그 말이죠. 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상모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정 중에서 현실적으로 뭐요?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은 약성과 준강성까지만 달성될 수 있다. 그게 제일 밑에. 있나 없나요? 그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존재한다. 준강성까지. 강성은 없습니다. 이는요 일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알고 있을 때 따지는 거예요. 특징이 몇 명 알고 있는 거는 보편적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할당 홀주 시장 있습니까? 이 위에까지 필요 없고요. 위에까지 필요 없고 여하튼 뭡니까? 가치만큼 가격이 탁 이루어져 가지고 싸게 매수 비싸게 판 게 없었어. 뭐요? 정상밖에 얻을 수 없는 시장, 즉 초과이 없는 시장을 말한다. 할당 홀주 시장. 같다 일치한다 말 놓으면 다 뭐다? 같다 일치하다 차이가 없다 놓으면 다 이거는 할당 홀주 시장.
같단 말이니까. 안 그래요? 같다 피해놓으면 다 할당시장. 같지 않다. 차이가 난다면요, 할당시장이 아니다. 초과 이룰 수 있다.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57페이지 뭐 써놨습니까? 부동시장과 할당 효율시장이 있어요. 맞나요? 불안전 시장에서는 완전 경제시장과 달리 초과가 발생하는데 이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비율이 같다면 불안시장도 얕은 할당 효율시장이 될 수 있다. 같다면 뭔다면요? 일치하는 같다면 일치한다면 뭐요? 할당 효율시장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요거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가치에 반영된 정보, 누구를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면 할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밑에 부동시장과 할당시장이 있어요. 있나요? 뭐 별 뜻은 없고 그 말이고요. 자, 한번 넘어가고요. 이거는 놔두시고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159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 27에 확인학습이 나왔네. 그죠? 틀린 것은 이거는 그냥 문제 푼다 생각하지 말고 요거하고 그냥 대체 맞춰본다 생각하세요. 나 기출이 놓으면 나중에 다 많이 놓으니까.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자, 제일 밑에 틀린 것만 줄거 놓고 틀린 것. 우리 항상 문제 풀 때는 물음표 앞에 뭐가 뭔지 봐야 돼요. 물음표 앞에 뭐만? 가리를 하죠. 물음표 앞에. 항상 계산문제도 뭐다 물음표 앞에. 틀린 것, 옳은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틀린 것. 되나요? 그것부터 한 연습해야 돼요. 틀린 것.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까지를 지체 없이 반영가에 따라서 뭐야? 약성, 준강성, 강성을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강성효율 시장은 이쪽이죠. 벌써 이거 맞춰서 할 공부할 때는 굳이 처음 공부할 때 자꾸 문제 혼자서 풀라 하지 마세요. 맞춰놓고 봐요. 이렇게. 아, 이쪽이네. 그래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왕초보가 오늘 수강 들어보고 혼자서 생각 문제 풀라 해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쥐가 나. 맞나고요? 아직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법 보고 익히란 말이에요. 대도님 공부할 때도요. 이렇게 보고 익히는 게 빨라요. 그래 머리 옷에 옷 남지. 그냥 읽으면 남는 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틀리게 내는가 맞게 이걸 봐두는 게 좋아요. 되나요?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지 내용을 알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오롯이 객관식이다. 뭐라고요? 얘들 객관식 풀기 위한 선수들이야. 뭐라고요? 맞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객관식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줄 몰라. 아주 매일 책만 읽고 앉아서 이래갖고 문제도 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몰라. 여러분들은 어디 쓴다.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야. 몰라도 좋아. 답만 하면 돼. 틀린 것만 옳은 거 고르면 돼. 이해갑니까? 5개 다 몰라도 돼. 틀린 거 있으면 그 답이야. 그냥 옳은 거 있으면 되나요? 그만 하면 되는 거. 뭐 다 알아 문제 푸나? 맞춰보면 되는 거. 지금 맞춰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강성 이쪽이네. 뭐죠? 이쪽 딱 맞춰보는 게 이렇게. 아, 강성효율 시장은 공포된 정보는 물론이고, 맞나요? 과거, 현재 공포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비공포된 정보까지도, 뭐요?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맞나요?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거 맞죠? 되므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뭐요? 또,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맞나요?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맞나요? 없다. 그러면 3. 강성효율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나요? 완전한 정보. 다음 4번째 약성은 이쪽이죠. 약성효율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상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는 반대에 있다니까. 뭐 과거에 요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해야 돼. 맞나요? 다음 몇 번? 4번.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한다면은 할당 시장이 될 수 있다. 약성에서도. 맞나요? 그 말 같은 말입니다. 이거.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가 곧 할당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답은 4번. 다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면 돼. 천천히. 확인해서 이제 늘어가는 거예요. 좀 새로운 용어로 좀 헷갈리니까. 되나요? 헷갈려요, 이게. 개인 잡힐 때까지는. 다음.
준강성 효율시장은 이쪽이죠. 준강성 효율시장은 과거의 정보뿐 아니라 현재 새로 공포된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맞나요? 과거 정보뿐 아니라 현재 어느 공포된 정보도 다 반영된다.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뭐요? 기본적 분석을 하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맞나요? 반영된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정보를 이용하면은 없다 해야 돼. 초과이윤은 콜. 다음 몇 번? 그래서 이거는 있다 없다의 문제라니까. 뭐라고요? 있다 없다. 딱 보니까 있다 없다 맞죠? 그 문제예요. 참 쉽죠?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거. 전공부할 때. 헷갈립니다. 근데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98%. 몇 프로요? 한 문제. 그 좀 잘 봐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당히 말하면 이게 말이 참 헷갈려요. 어떠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있다 없다 보니까 아 저게 저 말이구나. 그리고 항상 끊어서 이게 약성효율적 시장이라면 중강성효율 시장이라면 이렇게 가정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어떠나요? 개념 구분해놓고. 근데 현실 시장은 보통 요 두 개 중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올해 시험에 98%가 하면요. 여기 보통 이게 꼭 사고 치면 이게 홍보 나와 홍보로 뭐요? 학자들은 은근히 홍보를 좋아해요. 이게 홍보 목적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거기에 시험 영시한 사람 20만 넘어가던 게 이거 가지고 은근하게 홍보하는 거예요. 정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제가 현실시장이 어디에 속한다 했습니까? 현실시장은. 요감 요걸 했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매스컴이 발달됐기 때문에 중강세에 가까워요. 맞나요? 후진국은 아직 약속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요 두 개라면 만약에 요 정보만 안다면 맞나요? 요 정보 안다면은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확실하죠? 현시장에서 현실은 약속의 중강세니까 이 정보. 그럼 이 정보를 누가 알고 있냐고요? 이 정보를 누가 알고 있냐고요? 정부겠지. 그럼 이 정보는요, 우리 양상부터 하면은 뭐요? 어때요? 도시개발과 또는 건축과 이런 쪽이야. 뭔다고요? 기술과 이런 쪽이라고. 그것도 계장급 이상. 누구요? 보통 계장급이 실무입니다. 그 가면 계장도 잘 보여야 돼. 누구한테요? 그 실무 계장이다 해요. 이해가지? 계장이 최고야. 그 가면 고문들은. 이런 정보를 흘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슬쩍.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개발팀이 사놓는 거예요. 그 누구 어떻게 알아, 이걸? 도시계획과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정부 우리가 뜬단 말이에요, 옆에. 지인들한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다른 사람과 날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MB 사건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요? MB 사건. 지금 다 걸들잖아, 전부 다. 그 나중에 뒤에 다른 사람까지 다 걸들 거야. 용인 쪽에 다른 사람까지. 어디요? 용인 쪽에 다른 사람까지 다 걸들 거야, 그게 지금. 근데 우리 오빠야가 대통령이면은 옆에서 알려준다 왔어. 다른 사람들하고. 콜? 내가 들은 게 아니고 알려준다니까. 내 입에 막 속삭여. 빨리 다른 사람들하고 된다고. 되나요? 그럼 내가 누구누구 공무원에 가서 알려준다. 저기 오빠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정부가 민간 보고 투기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뭐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기들이 자기가 잘못 이야기해놓고 안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은 다 정부입니다. 공무원은 정부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뭡니까? 자기 직원들 단속 잘하지 안 그래요? 결국 자기 직원들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 뭐 투기하자면 되겠어요? 그럼 정부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런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저부터 이런 땅을 사놓은 사람 민간인들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정부로부터 이런 고급 정보를 받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잘난 민간이에요? 못난 민간이에요? 잘난 민간인이지. 민간의 꿈은 돈 많이 벌자니까. 맞나요? 그래서 민간들은요, 어느 누구나 꿈이 뭐다? 자본주의에서 지장놀이에서는 돈을 많이 벌자기 때문에. 맞나요? 이런 정보는 온다면 누구나 뒷돈 주더라도 캐내려 하지. 안 그래요? 그런 정보를 안 줘야지, 그래도.
그게 정부지.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캐낸 것은 잘한 거. 그래서 항상 경제 유착이라는 거예요. 뭐요? 항상 경제는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정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나요? 규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보여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도시계획과 적어놔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누구? 계장급 이상 맞나요?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되나요? 언제 달려가야 됩니다. 또 쓸데없이 저 행정가 갖고 잘 볼 필요 없고 그애들 도쿄 달려들면 돼. 그 애들한테는 항상 토지 정책과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잘 보여야 됩니다. 부르면 예! 막 뛰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학교는 내가 알려줄게. 맨날 타기 하나 바꿔서 들고 한 달만 왔다 갔다 하면은 친해져요. 뭔다고요? 다음. 자. 문제 5번. 요 5번 요거는 올해 좀 잘 봐야 됩니다.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다 보면 말이 어렵게 쓴 거예요. 되나요? 보이는데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게 뭐다? 반영된 정보. 초과인을 없는 시장이 할당 홀주 시장. 자원의 일단 자원 자체는 잘 배분되겠다 이 말이에요. 배분 그 말이에요. 자, 5번 틀린 것은 여기 올해 28일에도 엊그제 시험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 어떤 정보를 가치에 지체 없이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혈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 혈시장으로 구분된다. 맞나요? 강성 혈주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현시장은 불안전 경쟁시장입니다. 현실시장은 약성 또는 준강성까지 존재합니다. 다음, 약성 혈주 시장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해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 맞나요? 왜? 시장이 반영된 거니까. 그러면은 약성을 시장에서는 현재 공포된 정보나 비공포된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나요? 한 단계 위로 이용하면 그 말이죠.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는 할당 혈주 시장이 달성되더라도 가격이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나요? 할당 혈주 시장이 달성돼버리면 가치만큼 가격이 이루어진 거라니까. 되었다면 아주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는 과소평가, 과대평가가 없습니다. 그럼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있는 거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한쪽은 초과이윤이면 다른 쪽은 초과손실이겠죠. 발생하는 뭐요? 과소평가, 과대평가 있는 거는 할당을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4번이 틀렸죠. 답 4번. 답 5항. 부동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은 불안전 경제시장이 맞죠. 이기 때문에 할당 혈주 시장이 될 수 없다. 맞나요? 틀렸지. 있다고 해도 그런다. 이 시장에서 요 정보 이용하면 할당 시장 달성된다고요. 요 시장에서 요 정보까지 이용하면 활동이 된다고요. 요 시장은 언제나 활동 시장인데 이거는 완전 부동산 시장이 아니니까. 맞나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시장에서 요 정도 정보까지, 요 시장에서 요 정도 정보까지만 이용하면 활동이 달성될 수 있다니까. 그 시장에서 요 이상을 이용하면은 초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당 혈주 시장이 달성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답은 4항과 5항 두 개. 내가 답은 두 개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 했다. 답은 4번, 5번. 요거는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요. 오늘도 볼 때도 좀 헷갈리긴 헷갈리지만은 이게 정리 안 하면 자꾸 헷갈려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영어가 좀 헷갈려요. 되나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틀어 잡아놔요. 가치에 반영된 정보. 요까지를 이용하면은 뭐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나와야 돼요. 요 정도가 이용하면. 되나요? 그럼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이용하면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나요? 그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뭘 한다요? 할당 혈주 시장이 한다. 그러면 요 이상을 이용해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할당 혈주 시장이 아니다. 할당 혈주 시장이 아닌 경우
과소평가, 과대평가 자산이 나올 수 있다. 콜? 있다. 또 이거 잡느란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다음. 이거 좀 헷갈립니다. 지금 천천히 보면서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보면 지금 많이 볼 수 있어요. 되나요? 다음 160페이지 입지 넘기고 그 농업지의 입지 선정 있죠? 있나요? 뒤낸 일단은 넘겨버리고 167페이지부터 그 171페이지까지는 보지 말고 167부터 171페이지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 172페이지 상업지. 상업지는 좀 잘 봐주셔야 돼요. 뭐요? 상업지. 입지는 보통 세 가지로 배분되는데 시험 보통 세 문제 할 때 보면 돼요. 입지에서. 몇 문제요? 우리만 들었을 자리. 세 문제. 하나가 보통 우리가요. 그 뒤에 가면 상권 모형이 나와요. 뭐요? 상권 확률 모형이 나와요. 있나요? 그거. 그 일명 중력 모형.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잘 노는 게 뭔가 하면 뒤에 가면 지대 이론. 뭐요? 지대 이론. 그 다음 하나가 뭐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면 보통 그러니까 입지에서는 주로 뭔다고요? 세 문제 보는 거예요. 할당이. 자, 우리 들었을 때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 차려는데 위치 알아봐 주세요. 맞나요? 또 상가를 내가 한 개 지으려는데 알아봐 주세요. 주택지 알아봐 주세요. 이거잖아요. 들었을 자리. 왜냐하면 이것도요. 부동성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한번 자리 잡고 나면은 옮길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짓고 나면. 맞나요? 그래서 입지도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중요하다? 부동성 때문에.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요. 우리 상업지에서 보면 중력 모형이 나와요. 뭐요? 됐어. 중력 모형. 요것도 홍보예요. 홍보. 뭐요? 홍보. 이것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자가 들어가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홍보 이거는요. 시험 많이 다 봐야 돼요. 이런 거 너 정부에 너 조심해라. 이거 홍보하는 게 학자들이잖아요. 투기하지 마라 하지 말고 너나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요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꾸 무역이 자유화돼 가기 때문에 자, 관세가 자꾸 적어져 가요. 그 자유무역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기업들이요. 죽어. 뭔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관세를 많이 때려본단 말이에요. 때리기 때문에 외국 업체가 들어오면요. 관세가 붙어가지고 엄청 값이 올라가 버려요. 맞나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예요? 보호무역이 돼버리면요. 대기업들이요. 자금 많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요. 외국에 팔면서 엄청 싸게 팔아요. 우리한테 비싸게 받아먹고 안 그래요?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그러잖아요. 관세 올린다 하잖아요. 자기도 안 그래요? 미국 관세 작게 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관세 올리면요. 대기업들은 그 수출 안 돼요. 비싸서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지금 사장님 그 BMW가 한 얼마 정도 갑니까? 보통 일반 소형 같은 경우. 소형요? BMW 소형. 좀 제일 작은 거 그냥. 4,500에서 5,000 정도 갑니까? 작은 거, BMW 같은 거. 사장님 거는 제일 큰 겁니까, 그거? 그건 한 2억 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또 앉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네. 4,500에서 한 5,000 간다고 해요. 4,500에서 5,000. 그럼 그게 만약에 그 나라에서 거래된다면 얼마쯤 가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5천만 잡을 때 그 나라에서 관세가 없이 그러면 얼마쯤 가겠습니까? 대충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할 때 그냥 얼마 정도? 환율 안 따지고 그냥 대충 볼 때 뭐요? 4,500원짜리가 그 나라에서 그래 간다고? 내가 볼 때는요, 그 나라 물을 따지면요, 2천만 원 끝나요. 우리나라 차보다 더 비싸, 더 싸요. 그 애들은, 외국 애들은요, 알바 그거 차 모르고 다녀. 소인치 안 그래요? 알바를 사주고 그냥 못 어떻게 사,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이카 시대야, 그 나라는. 알바하고 모르고 다니는 차야,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면요, 관세가 600%야. 몇 프로요? 관세가 엄청나죠? 그래서 좀 내린 거야, 지금 그나마. 따질 때. 우리나라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차가 많이 때보다 2,500, 1,000원밖에 안 되는 차야. 우리나라 관세가 차가도 얼마요? 600%. 6배 올라가, 6배. 1,000만 원 같으면은, 600 같으면은 벌써 7천만 원이야. 6천 올라가니까. 맞나요? 올라가고. 또 있죠. 특별 부가가치, 특수 부가가치 있죠. 또 붙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세금이 엄청 많이 붙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철폐해 보세요. 하면요, 그 나라 올라오면 1,500원짜리 차밖에 안 돼. 얼마요? 우리나라 차 다 죽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들은 주요 부분으로 다 수입해 온다고. 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다 못 만들어요. 주요 부분 다 수입해요. 그거 다 주는 거잖아요. 그거 못 이긴다 봐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딜 기운다고 대기업들이. 진짜 저 내려가죠. 그 잘못돼 가니까 내려가는 게 뭔다고요? 이제 저 일반 하는 거 뭐요? 채소리가 들어온다니까 이런 거 맞나요? 지금 대기업들 뭐 하든가 다 체인점 하더라 아이가 지금 전부 다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이제 뭔 일이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갖고 큰 유튜브만 들어와 버리니까 일반 소매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채소 이런 것들 맞나요? 맞나요? 큰 소리 가면 찜질방 있죠. 그것도 대기업이 차린다요. 그거 찜질방 크게 차려버리니까 옆에 작은 집에 다 죽어버려.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결국 그게요. 투기야, 투기. 넓게 땅을 사가지고 위에 지어 올리니까. 땅가 올라가잖아, 결국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기업이 큰 찜질방을 지어본다니까? 그 옆에 작은 집에 다 죽어버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뭘 하는가 하면요. 요 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 내 몇 킬로 반경 안에 대형 매장이 들어오면, 일본에서는 그걸 조사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거리 제한을 하거나 규모를 제한합니다. 이해갑니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기 들어와 버리면요. 작은 것들 다 죽어버려요. 맞나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MB 때 한번 이거 했죠.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대형으로 사가가지고 풀어버리니까 도매상들이 일반 소매상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싸게 팔아버리니까. 그 규제하는 거. 이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요거예요. 되나요? 우리는 우리는 통계청이죠. 일본은 이걸요. 통산성 본부라 불러요. 일본 사람은요. 같은 지역에 같은 업이 들어올 때는요. 통산성 본부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하면 통산성 본부에서 어떤 매장을 지을 건데 어떤 규모를 지을 건데 어디 지을 건데 딱 위치를 알려주면 그걸 갖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게 들어오면서 뭡니까? 옆에 있던 동종업계가 타기를 보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앞에 또 거리 제한을 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앞에 있던 기존 업종을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안 죽게 같이 공존하게 되나요? 그럼 기존에 있던 업종들을 더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는 거고요. 두 번째가 보면 우리가 지대로 있으면요. 이게 제일 발전된 구조가요. 요 티넨의 위치지대론이에요. 지대론이에요. 그래서 티넨 이 사람을 산업입지의 현대적 산업입지의 선구자라 불러요. 그래서 요 이론이 발생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요 이론이 발생한 근거가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론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어져서 설명하는 거예요. 되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 이론도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론을 뭡니까? 응용한 이론이에요. 되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어지는 단계가 제일 처음 뭔다고요? 리카르도, 그 다음에 마르크스, 그 다음에 요 팀에 이어오는 거예요. 되나요? 그 여기서 시험 내는 거예요. 예, 우리 시험이 오지 쓴다다 보니까 항이 여주라는 게 섞어내는 거예요. 되나요? 가지면 설명하고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잘하고 있는 어떤 건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뭐요? 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면 이거는요, 이거는 사실은 중요해요. 요거는. 홍보석이 매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건 매년 나와요. 이거는 계산제로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산에 딱 와가지고요. 아니 양산에 와서 딱 보잖아요. 보면요. 이 도시가 어떤 구조인가 알아야 돼요. 이게 동시문 구조인가, 선행 구조인가, 다이심 구조인가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되나요? 그게 다 쓰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남부시장 쪽에 가면 저게 무슨 조인가? 동시문 구조.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볼 때는요, 이쪽이 뭔가 하면요, 이쪽은요, 이건 다이심 구조예요. 뭐예요? 다이심 구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울산에서 도로를 쫙 뚫잖아, 그죠? 뚫으면서 저 내려오죠, 덕계도 내려오잖아요, 서창도 내려오잖아요. 그 구조는 선행 구조예요. 뭐요? 그 구조가 펼쳐지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성장돼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전문가라면. 맞나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 세 개 구조 속에 들어가요, 한 개가. 동시문 구조이든지, 이게 보통 동시문 구조이든지, 아니면 선행 구조이든지, 아니면 다핵심 구조 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보면은,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돼 가겠는가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치. 근데 이 도시 공간의 이 발전상을요, 그거와 흡사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 갖다 계획하는 게요, 부다 박사들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부다 박사가 꾸며주는 거야. 정말 정부한테 오다바다 한다니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내용 맞춰서 한다고 다 이걸 근거를. 되나요? 그래서 그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매년. 그게 중요한 거다, 안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예요. 말만 이론이지 이게 다 현실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 앉아갖고 뭐 학교를 하니까 이게 실무야 다. 뭐라고요? 부동산 자체는요, 학자들이 다 바탕을 두고 그걸 주고 만든단 말이에요. 되나요? 용도지 이거 누가 하는데 학자도 안 만드는 거지. 안 그래요?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보통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혹시 놓을 수 있는 것들은 몇 개 이제 보면은 뭔다고요? 저 뒤에 가면은 뭐 공급 입지 같은 하나 이 정도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 세 개에서 본다. 좀 쉬었다가 가죠.